최근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무려 12년 만에 내하늘에 공연을 선보인 밴드가 있습니다. 후기 좀 찾아보니 화끈하게 달구다가 간 모양인데 바로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줄여서 아지캉입니다. 그리고 이 아지캉과 더불어 일본 밴드 씬에 엄청난 발자취를 남긴 것이 범프 오브 치킨인데요. 미스터 칠드런, 스피츠, 아이코 등 그 시절 가수뿐만 아니라 요네즈 켄시, 세카이노 오와리, 킹누, 레드윈프스 등 잘나가는 밴드란 밴드는 모두 범프 오브 치킨의 팬임을 자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브레인이 팬임을 인증했습니다. 심지어 요네즈 켄시는 예전에 일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보고 음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흐르는 노래가 바로 범프 오브 치킨의 노래죠. 투탑으로 추앙받는 아즈캉 역시 범프 오브 치킨과 더불어 메이저 데뷔를 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일본 록밴드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두 밴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980년대 치바의 한 유치원, 여기 같은 동네에서 자란 4명의 아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또다시 모이게 됩니다. 운동을 잘하는 인기남을 꿈꾸며 농구부에 들어갔지만 이상과는 달리 만년 후보 선수로 머물렀는데 잘 나가는 에이스들이 체육관을 나간 뒤엔 어김없이 자기들끼리 창고에서 놀고는 했죠. 에너지 많은 이 남중생들은 농구는 못했지만 또 다른 목표를 갖게 되는데 바로 학교의 문화제에 나가 노래를 부르는 것. 참고로 문화제는 일본 학교의 축제를 뜻하는데 문화제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 밴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재미 반 열정 반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 연도엔 처음으로 자작곡을 들고 대회에까지 출전했는데 결과는 예선 탈락. 농구부에서도 밴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언젠간 잘 될 거야 란 순진무구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1996년 일본의 4인조 범프 오브 치킨은 탄생합니다. 일본에서 치킨이 겁쟁이나 약자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약자의 반격이란 의미로 만든 이름인데 자신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한편 범프 오브 치킨이 결성된 같은 해 요코하마의 한 대학교, 평범하기 그지없는 남자 고토 마사후미는 경음악부에 초대받고 초대 장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이란 신세계를 맞이한 신입생은 경음악부에 들어가 볼까? 란 마음으로 열정 넘치는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당찬 모습과는 다르게 집합 장소를 착각해 다른 경음악 서클로 들어가 버렸고 여기서 기타 켄스케를 만나게 됩니다. 고토는 당시 유케이록에 빠져 있었는데 기타 역시 마찬가지였고 유케이록으로 통한 그들은 말하는 것마다 통하자 분위기는 고조되며 밴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밴드원은 2명, 몇 명 더 모으기 위해 고민하던 고토는 우연히 동아리실에서 옆에 있던 야마다에게 무슨 노래 좋아해? 라고 물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비틀즈. 그렇게 베이스의 야마다 타카히로, 이후 드럼의 이지지 키요시도 포섭하며 아즈캉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한편 범프 오브 치킨을 결성하며 프론트맨 후지와라는 진짜 제대로 된 음악 활동을 할 거야 란 마음에 무려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1995년 여름 범프 오브 치킨은 찐따들의 도약을 꿈꾸며 한 음악대회에 그들의 곡 유리의 블루스를 들고 출전했는데 전국의 많은 밴드가 모인 이 대회에서 무려 그랑프리를 획득하며 처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드디어 멋진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신난 범프 오브 치킨은 고향 치바 외에도 여러 도시를 돌며 열과 성을 쏟아부었고 각 지역을 돌 때마다 후지와라는 데모 테이프를 관계자들에게 돌리며 영업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패기 있는 모습에 점차 입소문이 났고 1998년 500장 한정으로 생산된 앨범 범프 오브 치킨이 한 달 만에 완판되며 그 다음에 정식으로 첫 앨범을 발매했고 인디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범프 오브 치킨은 녹음실을 빌릴 자금이 부족한 평범한 청춘들이어서 녹음실을 빌리곤 2일 만에 초스피드로 레코딩을 끝내곤 했습니다. 돈도 없고 엄청난 비주얼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범프 오브 치킨의 노래엔 젊음이 넘쳐났는데 같은 시기를 살던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동했고 인디 데뷔를 한 지 1년도 안 되어 메이저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데뷔를 한 지 얼마 안 된 생신인 범프 오브 치킨은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게 되는데 바로 두 번째 싱글인 천체 관측이 55만 장 이상 팔리는 대히트를 치게 된 것입니다. 이 곡은 아직도 일본에서 이자카야나 가게에 흘러나오는데 듣기만 해도 2000년대가 떠오르며 청춘을 상징하는 곡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가사 중 보이지 않는 물건을 찾으러 간다란 말은 당시 갑갑한 현실을 살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래에 공감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던 덕분인지
심지어는 이 곡에 담긴 메시지와 세계관을 토대로 드라마까지 방송되게 됩니다. 인기남보단 마이너리티에 가까웠던 학생들은 드디어 세상의 주목을 받았고 밴드의 대명사적인 존재로 부상하게 됩니다. 한 방에 확 떴지만 근본은 탄탄했기에 곡을 낼 때마다 리스너들은 증가했는데 10번째 싱글 플라네타리움으로 지금까지 최고 초동 매상을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은 바로 11번째 싱글 슈퍼노바와 카르마에 의해 갱신됩니다. 카르마란 노래는 게임 테일즈 오브 시리즈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전생과 현생, 운명과 선택이란 테마를 보여줬고 게임 팬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후 범프 오브 치킨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타이업의 친화성이 높은 밴드로 자리 잡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UK록에 빠진 아이들끼리 뭉쳐 시작된 아직항은 멋을 추구하며 영어로 가사를 쓰고는 했는데 이때 아직항의 본체 고토 마사후미는 서적과 그림, 엽서 등을 판매하는 평범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밴드의 열망은 강해 퇴근 후와 주말엔 밴드 활동을 병행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과 같이 출근해 타워 레코드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을 단숨에 사로잡은 CD가 있었습니다. 바로 범프 오브 치킨의 천재 관측. 자신도 모르게 손길이 갔고 전차 안에서 이 곡을 듣게 되는데 고토의 눈엔 이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동시대 또래들이 써낸 가사의 내용이 셀러리맨을 하고 있던 자신과 오버랩되면서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모든 것을 걸고 제대로 해보자 란 결심으로 아직항의 멤버들과 함께 모두 직장을 그만두고 밴드에 몰두하기로 합니다. 청춘,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첫 음원 가랑눈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인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점점 반향을 일으키더니 도쿄의 시부야, 시모기타자와 등지에서 이들을 찾는 팬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03년 이미 발매됐던 붕괴 앰플리퍼를 이례적으로 재발매하며 메이저 데뷔를 완수했는데요. 아직항의 이름이 퍼지게 된 계기는 바로 리라이트. 이 곡이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의 테마송으로 쓰이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같은 해에는 2집 앨범 솔파는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일본 가수들의 꿈의 무대라는 무도간 단독 공연도 클리어하며 인기 밴드의 반열에 오르는데요. 직장까지 포기하고 몰입한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신기하게도 아직항은 얼굴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의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페스티벌과 라이브만으로도 엄청난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거든요. 나중엔 직접 나노무겐 페스티벌이란 록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페스티벌의 진심인 이들은 2007년엔 우리나라 펜타폰트 록페에도 참여했는데 한국 내 인지도가 별로 없을 줄 알았던 멤버들은 해외 공연이란 점에 의의를 두고 했지만 뜨거운 한국 팬들의 반응에 감동. 같은 해 12월에 홍대에서 단독 공연까지 속전속결로 클리어합니다. 인기가 증가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일도 많아졌는데 2020년 범프 오브 치킨의 베이스 나오이의 불륜이 보도됩니다. 사실 이 얘기를 영상 하나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한 내용들이 보도되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나오이가 결혼을 숨긴 채 성욕을 채웠다가 아내가 있는 걸 들키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며 언론사에 폭로합니다. 둘은 2006년 도쿄 다이칸야마의 회원제 바에서 미팅으로 처음 만난 뒤 나오이의 어프로치로 관계가 발전했는데 이때 여자친구가 있냐는 여성의 물음에 그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나오이의 고향 근처까지 가서 추억의 장소와 단골 가게도 방문할 정도로 깊은 사이였는데 가끔씩 수상하게 새벽 1~2시쯤이면 집 침대가 아니면 잘 수 없다며 귀가하기도 했고 파파라치에 찍히면 안 된다는 이유로 집 초대를 거절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녀는 추궁을 했고 결국 그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됐는데 배신감에 화를 내는 여성에게 나오이는 앞으로 사귀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결혼했는지 묻는 편이 좋아 라고 말했던 내용이 그대로 보도됩니다. 일본에선 흔하단 불륜이지만 범프 오브 치킨의 이미지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한편 불륜과는 결이 아예 다르지만 아직항의 고토 마사후미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입에 오르내렸는데 2012년엔 사카모토 류이치와 함께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에 참여했고 아베 총리에 대해 대놓고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나가며 보수 일본층에겐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일본 밴드 씬에 등장하며 일본 락씬의 거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 밴드 엑스제팬 등 비주얼 밴드 붐이 막을 내린 뒤 일본의 홍대라고 불리는 시모기타자와를 거점으로 인디 활동을 시작해 전국구로 크며 시모기타자와계 음악을 유행시켰는데요. 한 일본 네티즌은 중학교 시절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항과 범프 오브 치킨은
그리움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 청춘의 추억을 끌어올리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인디 시절부터 스스로 노래를 제작 발표했고 메이저 후에도 상업주의에 휩쓸리지 않는 등 진정한 밴드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가수들이 팬클럽을 통해 회원 가입비를 받는 것에 반해 범퍼프치킨은 팬들에게 차이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로 팬클럽도 만들지 않았고 이렇게 페스티벌을 통해 음악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무모함 또는 용기, 갑갑한 사회 속 좌절 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던 희망,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과 범퍼프치킨은 이 양면적인 청춘 시절을 대변하며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